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4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2,46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크게 매수를 했고요. 어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다면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방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 통해서 지금 1조 가까이를 또 매수를 해주면서 상당히 이제 크게 코스피를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바닥을 찍고 N자로 지금 디디고 다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2500선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41선까지 코스피가 도달을 하였고요. 21선, 61선, 121선 모두 넘어서 아주 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2500 여기 전고점 50포인트 정도가 최종 이제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상 올라갔을 때는 이제 2700선까지도 좀 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횡보 중에서도 상단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코스피를 제외하고도 사실 이제 해외 증시 모두가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도 어제 한 1, 2%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그대로 이제 다시 밀어붙이면서 상승 가까이 진입을 했었고요. 특히 기술주가 많이 있는 나스닥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 오늘은 2차 전지, 방산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테마가 바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꾸준히 지금 1월 초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강하게 지금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옵션 만기까지는 지금 매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죠. 그래서 옵션 만기 전까지 계속 매수가 이어진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내일도 매수를 할 가능성이 크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 매수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조 원 넘어서 이제 5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상당히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투자 투신, 네, 연기금 이렇게 다 같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740포인트 찍으면서 지금 전고점 가까이 도달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뚫고 나가면 이제 800포인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자체가 점점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에서 저점을 디디는 것을 좀 성공을 했고요. 횡보 그림이 언제 마무리되고 다시 올라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도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이 올라간다면 코스닥도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3일 연속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코스피를 제외하고도 지금 코스닥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증시가 올라간 것에 대비해서는 환율은 크게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35원, 어제보다도 조금 네,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저점을 낮춰가면서 환율이 야금야금 떨어지고 있고요. 5일선을 채 넘지 못한 채로 점점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원대도 지금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급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도 이제 반등 없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급락을 할 때도 한 달 정도는 좀 양봉을 띄우면서 갔었기 때문에 자, 고점에서 지금까지 떨어진 것은 이 오버슈팅에 의해서 좀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박스권 안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완충 역할을 하는 지대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면서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은 지금 미국 증시는 네, 또 올라가고 있고요.
US테크 100은 또 이제 1%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금 최근에 기술주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지금 프랑스 0.7% 정도, 네, 크게 지금 유럽 증시도 1%는 아니지만 0.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반등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하는 모습이 꾸준히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사실 이제 서방과 러시아 전쟁으로 좀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를 해두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금리 인상이 유지가 되더라도 이 증시에 대한 상승분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확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껏 모아왔던 그 물량을 계속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증시는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방향보다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48%, 그래서 어제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천천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점점 이제 국채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채 금리와 함께 원화가 지금 가치가 좀 높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의 저가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이제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하고 코스피에 대한 저가 매수, 네, 매입이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랐을 때 이제 원화를 확보를 해두었다면, 네, 달러를 팔아서 이제 원화를 확보해 두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원화로 이제 주식을 저가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유입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좀 보고요. 내일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네,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시장이 새로 이제 열릴 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보고요. 네, 오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70원 상승해서 16,28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사실 1.6% 정도 상승하면서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지수만큼은 또 많이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어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크게 올라가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은 조금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지금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오늘은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꾸준히 자리 지켜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의 거래는 16,300원 정도로 20원 정도 올라서 마무리했고요. 11,569주 마지막에 조금 거래가 있었습니다. 하나 뭐 이제 10원 단위로 호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거래도 크게 없고 지금 뭐 움직이는 주가 자체도 엄청나게 이제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지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호가가 줄어드니까 거래가 없었을 때 좀 더 주가가 수렴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이제 지루하게 좀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일별 거래량도 이제 282만 주, 어제보다 더 감소를 했고요. 지금 심심하면 200만 주, 300만 주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에서 지금 주가가 좀 자리를 잡은 지 벌써 이제 7거래일째, 그래서 거의 2주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상당히 좀 오랫동안 이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본다면 이제 21선과 61선이 또다시 이제 계속 위로 향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조정을 한번 받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61선을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조금 더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61선, 이 121선에 모이는 이 지점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요. 다음 주 시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원전 쪽 혹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수급 테마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양봉을 길게 뽑아준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주요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17,400원 정도, 17,500원 정도를 쉽게 이제 뚫고 나가준다면 금방이라도 이제 2만 원대까지도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수렴 구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세기형으로 좀 패턴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구간에서 이제 양온구름 태우면서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큰 변화 없었지만 양봉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61선 자체가 턴 어라운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네, 큰 상승 이후에 오랫동안 횡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평균적인 주가는 위로 향하고 있다는 이기 때문에 이 중장기의 추세인 61선 자체가 추세 전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따진다면 제가 계속 쐐기형 수렴 패턴을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이렇게 이제 고를 한번 깊게 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선을 먼저 뚫고 21선을 완곡하게 뚫어주면서 61선과 21선의 그런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고요. 21선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이 5일선과 21선 그리고 61선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121선을 넘지 못했던 그 추세가 점점 이렇게 뚫리게 되는 것이고요. 61선이 완곡하게 지금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이 뭐 단순 추측일 수 있지만 상당히 올라가기 좋은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 이 구간에서 이런 식의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전에 이제 거래량이 죽어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수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래량이 죽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피크를 쳐주는 거래량이 하나씩 나오는 것이 포인트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주면서 점점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점점 이제 이 수렴 패턴에서의 그런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상 그래왔고요. 이때는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때도 고를 한번 깊게 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21선도 뚫어서 이제 위로 이제 얹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또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이제 유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아직 121선을 본격적으로 뚫지 못했지만 한번 이제 위로 넘어서 한번 접근을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좀 수렴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기처럼 뭐 3배 가까이 뭐 10배 가까이 올라가는 이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100%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자리는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은 그렇게 되고요. 월봉도 마찬가지로 네, 양봉이 좀 나왔고 서서히 이제 저점이 높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28만 주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투자자가 21만 주 매수를 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매도를 좀 했고요. 금융 투자는 크게 매도가 없었지만 지금 사모펀드가 좀 이제 크게 좀 거래를 실어서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수급은 지금 뭐 크게 많이 매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상황은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를 다시 계속 시작하는지 지금 이틀 정도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 투시는 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멈췄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네, 지금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사실 코스피에 대해서 이 8천억 정도 어제도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대부분 이제 수급이 2차 전지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 쪽으로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 수급이 이 에너지 수급으로도 에너지 테마로도 한번 들어와 줄 것인지
건설 테마로 한번 들어와 줄 것인지를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으로 이 정도로 좀 차트 보고 넘어가고요. 국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매도 잔고는 이제 1190만 주 정도, 잔고가 한 10만 주 정도 줄었고요. 일별 거래량은 이제 계속 줄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4만 7천 주, 어제도 4만 주, 지금 총 1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크게 이 공매도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잔고 자체가 이제 어제 좀 늘었었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계속 다시 줄어드는지도 한번 볼 거고요. 지금은 1100만 주, 12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거래량이 올라가는 것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고요. 대차장고는 어제 집계가 되었죠. 16만 주 정도에서 44만 주 정도. 그래서 한 25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 오늘도 이제 한 10만 주 정도 많아가지고 이틀 연속 이 대차장고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820만 주 정도로 대차장고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큰 변화 없습니다. 2,8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멈춰 있고 거래량도 멈춰 있고 신용잔고 그 다음에 뭐 공매도 잔고, 대차잔고 모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추정은 21만 주였지만 외국인 투자자 당일 이제 마이너스 4만 7천 주 정도로 어제 대비해서 25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조금 이제 감소를 했는데 큰 변화 없었고요, 사실. 그래서 12.24%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뭐 코스피를 열심히 매수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느낌도 있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좀 매수를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지금 작년 뭐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집계를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328만 주, 그 다음에 기관 투자는 127만 주 정도를 매수할 만큼 전체적으로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 사모, 그 다음에 연기금 이렇게 골고루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 집계를 하면 매수로 전체적으로 매수가 잡힌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로 가더라도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누적 집계는 늘어날 뿐이고요. 꾸준히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10월 달까지는 좀 수급이 사실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잡으면 좀 감소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작년 말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급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저점을 찍고 올리기 시작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부터 폴란드발 이제 수주 소식일까요? 민간 원전에 대한 내기에 대한 그 소식부터 꾸준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좀 횡보를 했을 뿐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쐐기형 수렴 패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쐐기형 수렴 패턴이 그려지는 과정에서 매집을 했다면 결국에는 이제 거래량이 한번 실려지면서 충분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400원을 뚫고 이제 들어왔을 때 그 고점을 이제 어디까지 치고 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좋은 소스가 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소스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과 같이 갑작스럽게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반도체처럼 수급이 몰려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 그런 쐐기형 수렴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애매하긴 하더라도 이렇게 결국에는 한전기술도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전에도 한참 동안 이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도 지금 이제 내릴 만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련 종목들도 다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마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져온 소식은요. 얼마 전에 이제 대림이죠. 네. 옛날 이제 대림인데 DL이라고 이제 그룹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L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한 X 에너지가 이제 미국 SEC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X 에너지가 또 이제 이렇게 상장 신고서를 또 준비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번 상반기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스펙 합병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2.5조에 달할 만큼 상당히 이제 크게 가치가 커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DLENC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같이 31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60억을 투자했다라고 저번 기사에 나왔었고요. 사실 뉴스케일 파워는 1000억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이제 엑스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와 같이 바로 이제 뭐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설계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인증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걸어야 할 과정이 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지금 뉴스케일 파워는 SMR이 경수로이기 때문에 물을 이용한 이 SMR이고 그 이외에 이제 엑스에너지는 그 헬륨 고온가스를 이용해서 이 SMR을 식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고온가스를 이용해서 이 SMR을 식히게 되면은 그 열받은 이제 헬륨가스는 또다시 열온으로 난방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SMR 자체도 그 물 대신 헬륨물 써서 이 식히게 되었을 경우에는 뭐 핵폐기물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안전성에서 또 유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SMR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 방향은 물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뭐 테라파워 같은 경우도 소드물 이용하죠. 그래서 그런 고온가스라든지 그런 액화된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열을 식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차세대 SM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계속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에너지 차세대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난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금액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소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해상풍력, 가스터빈, 그 다음에 SMR과 같은 그런 신사업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SMR 압력 용기용 금속 분말 소재의 개발을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MR이 이제 압력 용기용 금속 분말이 이용되는데 압력 용기를 제작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SMR 기자재를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엮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금속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3D 프린팅이기 때문에 이런 기자재와 그런 부품들을 대량으로 그리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3D 프린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분말 소재를 개발해서 실제로 이제 소재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그다음에 우수한 성능을 검증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SMR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SMR에 대한 시장이 거의 이제 630조에 달할 정도로 많이 커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장의 수요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생산량도 공급이 이제 높아져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공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이제 3D 프린팅입니다.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그게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아마 이렇게 원자력 연구원이 협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추후에 이 3D 프린팅 기반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름이 또 자주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금속 분말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굳히는 공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처럼 가스 분무 공정처럼 이제 이 금속을 녹여서 이제 뿌리는 그런 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기술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소, 뭐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뭐 가스터빈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3D 프린팅과 그다음에 그 리튬 리사이클링, 탄산 리튬 리사이클링 시장과 그다음에 저기 디지털 시장이죠. 네, 그쪽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투자를 하면서 거기가 또 돈이 되지 않는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탄산 리튬 리사이클링은 크게 언급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전에 이제 그 LNF죠. LNF와 또 MOU 체결도 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또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자, 추후 소식이 나오면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한국과 이제 사우디 원전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기사는 이제 중국의 수주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분석이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눈치 때문에 한국 대신 중국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동 매체 알마이딘이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대신에 중국과 함께 원전 사업을 추진하라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원자로 16기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2018년에 원전 예비 사업자로 이제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총 5개국을 선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는 이제 빠지고요. 미국과 프랑스, 중국, 한국이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아지면서 미국도 이제 배제가 되고 프랑스, 중국, 한국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폴란드 원전 때와 같이 이제 수출에 대한 허가 없이 지금 수출을 못하도록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지재권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중국 쪽으로 지금 치우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프랑스 EDF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비교하더라도 중국이 20% 정도 같은 기술로 이제 20% 정도 저렴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진행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한국과 이제 중국 둘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매체는 사우디가 사업 참여 의사를 보인 한수원과 중국 사이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미국의 수출 규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옴시티도 이제 곧 하나 둘씩 수주권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 원전 건설을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삼성물산이 또 주요하게 사우디 쪽에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 그 국부 펀드와 실제로 이제 지분 투자를 해서 네, 회사 하나를 설립해서 큰 공장들을 짓고 있습니다. 주단조 공장도 그렇고, 네, 그런 뭐 열병합 발전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우디와 또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건설 비용도 그렇고 중국보다 싸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제 사우디의 관계, 그 다음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원전 지재권 싸움이 조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수출을 이 사우디가 아니더라도 폴란드라든지 뭐 다른 국가에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저 지재권 해결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 지재권 싸움이 났을 때 잘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서 진행했었기 때문에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사우디 원전에 대한 최종 입찰이라든지 그런 소식은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형 원전 시장에서 지금 구체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사업은 폴란드 원전이기 때문에 그쪽에 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중동 쪽에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 건설 시장에서 대규모 패키지 위에서 이제 수주를 계속 지원을 한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큰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UAE 내에 이제 실증 부지가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UAE 주요 도시에서 국내 수소 기술을 또 실증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MOU 체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사항이 빠르게 협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UAE에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기대할 수 있고 원전, 대형 원전 시장도 기대할 수 있고 그 이외에 뭐 신재생 에너지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수렴에 맞춰서 지금 좋은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아쉽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상황 자체는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심사업이 갑자기 시장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이제 폭락을 끝내고 횡보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우리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